물고 뜯고 씹고 맛보는 금천 썰전. 아, 이거 이거 이제 재밌어요. 이거 네. 네, 오늘은 1월 24일이고요. 저는 강수정. 이성호입니다. 우리 항상 인사를 빼먹어가지고 맨날 자기 소개를 안 그쵸. 해가지고. 네. 예. 전화 받으셨어요? 네? 전화. 저는 못 받았어요. 계속 붙들고 있었는데. 저는 받았습니다. 두 이런. 번이나 받았지롱. 지금 민주당 후보, 민주당 쪽에서 이제 예비 후보자를 좀 거르기 위한 네.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지금 아마 이제 지금 끝난 걸로 지금은 알고 끝났죠. 있죠. 네. 월요일부터 아마 화요일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명에 대해서 동네가 들썩들썩했어요. 그렇죠. 7명에 대해서 지금 점수는 공개가 되지 않지만 다음 주에 면접을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중에 오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도 금천설전 총선 특집으로 하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조승연 예비후보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천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조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 인사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전화 받으셨어요? 저 못 받았습니다. 후보한테는 안 하나? 그게 아니라 일반 국민한테 네네. 많이 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주민들한테. 네. 당원들한테 당원들한테도 갔지만은 많이 갔는데 못 받았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당원 여론조사를 생각했던 분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못 받았다고 느끼시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못 기다리셨어요. 받으신 어떻게 뭐 거예요? 취업하신 거 보면 어떻게 네. 좀 쏠쏠하신가요? 그러니까 뭐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카운팅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과 어떤지는 좀 체크가 아직 안 됐습니다. 다음 주에 면접이죠? 네, 네. 우리가 면접 보고 가서 네. 그런 기분입니다. 우선 여기서 면접을 보시고.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양력 소개. 네, 양력 소개를 제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명함 중심으로 명함이 제일 낫더라고. 내가 아무리 조사해봤자 시행착오를 명함에서 거치고 나서. 그렇죠. 이렇게 명함 딱 주면 이거 읽어지면 딱 좋습니다. 그 앞면에 무능심판 금전 교체라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적어놨고요. 뒷면에 보시면 뒷면에 보면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부위원장 현재라고 좀 적어놨고요. 그리고 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행정관 그리고 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차 대표 상금 부대변인 이렇게 크게 대표명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경인교대 성신여대 동명대 교수 겸임교수 및 강사를 역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 출생이고요. 여기 좀 특이하게 금천구 14년 거주라고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 번호로 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하나 유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있는데 양력 혹시 뭐 여기서 빠진거나 이거 좀 추가할 거 있나요? 뭐 빠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정치적 양력은 그렇고 일단 그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부터 네. 이제 사실은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 시청 광장에서 노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노제를 기획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것을 계기로 이제 그때 장의위원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문재인 당시에는 전 비서실장이었고 그 한명숙 전 총리를 그때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여의도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국회 비서관 한명숙 의원실 비서관을 가면서 네. 공직 생활도 시작했고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오늘 이날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치를 직접 하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 그 노제를 준비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건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사실은 그때는 영화 프로듀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히트작 있나요? 히트작? 히트작은 사실은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영화를 제작해가지고 그게 인터랙티브 영화인지도 모르고 제작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영화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 극장에 그 당시 대한민국 극장 100개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극장용 영화를 2번을 망한 다음에 그냥 이제 마지막 작품 유작으로 진짜 한번 유작. 인터넷에 작품 올리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제 약간 클릭하면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선택할 수 있게끔 두 가지를 찍어놓고 클릭해서 보는 그래 기획을 기획을 했어. 했어요. 이런 약간 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또
어떻게 그때 컴맹이어갖고 인터넷에 어떻게 올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한글과 컴퓨터 전화진 사장을 만나게 됐고 거기 혹시 사장님네 홈페이지 있습니까? 그랬더니 홈페이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올려달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고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망해가지고 사무실 보증금 남은 거 1,000만 원 가지고 그거 가지고 뽑아갖고 찍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날 2,000만 원을 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배 장사를 했는데 며칠 있으니까 기자들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영화라 이렇게 막 기사도 많이 또 났어요. 검색하면 나오는 세계 최초의 나옵니다. 인터랙티브 그때 막 감독은 하면은 스포츠조선 뭐 이런데 일면 나오고 KBS 9시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오고 MBC 뉴스데스크 영화판의 인재가 정치권을 뺏긴 건가 아니면 뺏긴 건가요? 아 이제 영화판이? 그랬는데 그런 네. 일을 하고 살았는데 그 갑자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와서 일을 도와달라 해서 가서 한 게 이제 노제 기획이었던 거죠. 제가 이제 윤도현 씨하고 김재동 씨 이런 분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양희은 선생이 이런 분들 직접 연락해서 불렀거든요. 근데 저 때문에 세무조사 받고 아주 곤란에 겪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그래서 제가 아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냥 도와드리려고 나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시는 길에 뭔가 하나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그걸 기획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명숙 총리를 만났고 그 만났을 때도 제가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우리 지금 대표님처럼 기자님처럼 머리 기르고 밤에도 선글라스 끼고 다녔어요. 왜 밤에 왜 끼고 다니는 거야? 폼 잡느라고. 괜히 아티스트인 척 하려고 수염도 저도 소자로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다녔는데 한명숙 전 총리께서 그런 걸 되게 귀엽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친해졌습니다. 한 총리님이 그 당시 재판 중이어서 이명박 정부 때 고초를 그렇죠. 겪었는데 네. 재판 중이어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으실 때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좌관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신기 관리 차원에서 이제 프로듀서였으니까 저를 조피디라 불렀거든요. 그때 조피 조피디 유명한 사람 있는데? 가수. 가수. 있죠. 그래서 이제 조피디를 친해 지내게 됐다. 왜냐면 조피디를 보면 총리님이 웃더라. 왜냐면 제가 이제 총리님 그런 색 옷 입으시지 마세요. 그리고 패션쇼 모시고 가가지고 패션 모델도 다 소개해드리고 영화 GV 그러니까 VIP 시사회 이런 데도 모시고 가가지고 영화 배우도 소개해주고 막 같이 어울리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하잖아요. 그 재판을 일주일에 막 3번 받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그럴 때인데 너무 즐거워하니까 신기 보좌 차원에서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심기 이랬더라고요. 보좌관이었구나. 말로만 듣던 심기 처음 보좌관. 시작은 처음 시작은 야, 그렇게 그렇죠. 됐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선거를 나가면서 나가시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영상이나 이런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제 제가 뭐 정책에 대해서 압니까? 선거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냥 괜히 잘난 척 아니라 세상은 디지털로 바뀌는데 여기 너무 아날로그다.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 괜히 잘난 척 했는데 그럼 네가 와서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도와드리죠 하고 제가 그때 파워블로거였고 파워 지식인은 그 다음에 됐죠. 파워 지식인 바람신 등급이거든요. 지금도 바람신. 바람신이에요. 최고 등급은 뭔가요? 최고 등급은 그 당시엔 태양신까지 바람신 위에 2개가 더 있어서 태양신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수호신 우주신 해가지고 막 우주로 올라가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우주신까지가 지금 신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그 영화 마케팅 같은 거 할 때 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그런 기술을 접목시켜서 선거에서 그걸 도입을 했더니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유명해졌죠. 선거 때마다 불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금 선거를 제가 한 15번을 했습니다. 저도 한 1, 2년 다들 1, 2년 있다 못 버티고 갈 거라 생각했고 왜냐면 국회에 머리를 그렇게 기르고 가면 일단 정문에서 잡습니다. 그랬죠. 머리를 잘라도 잡습니다. 왜? 선글라스 벗어도 잡고 청바지를 벗어도 잡고 계속 잡아요. 왜 잡아요? 그 사람들도 선수니까 얘는 국회 분위기가 아니다. 날탱이다. 이걸 아는 거죠. 날탱이. 네. 한 국회에서 한 3년 정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안 잡더라고요. 머리 언제 잘랐어요? 머리는 한 바로 잘랐죠. 그리고 딱 사진을 찍어서 머리 긴 사진을 냈더니 그게 국회 홈페이지 업무망에 올라가더라고요. 왜요? 그 이제 조승현이 머리 잘랐다? 아니 국회 보좌진들끼리 서로 소개가 페이지가 있잖아요. 민보여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근데 한명숙 의원실에 이상한 인간이 왔다. 그렇게 소문이 났죠. 근데 이제 그게 조피디라고 가수 조피디야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네. 이거 하나 더 묻고 싶어요. 잠깐 양력에 너무 시험 많이 가는가? 아니 금천구 거주 14년 거주. 이거 왜 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국회하고 청와대 당 이런 데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사실 조용조용히 다녔거든요. 뭐
이목희 의원님 때도 지역위원회도 가끔 놀러 가서 뭐 홍보 관련한 것도 도와드리고 이훈 의원님 때도 지역위원회 뭐 디지털 소통위원회 이제 제가 디지털 소통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할 때 전국 임명을 디지털 소통위원장 임명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용히 다니다 보니까 제가 여기 사람인지는 모르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랑 2005년인가 그때 만나가지고 사실은 20년 금천 사랑이거든요. 굳이 보좌관이 어디 하는 걸가 왜 중요해?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좀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사람인지를 모른다고 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냥 네. 이렇게 선거 때 오신 줄 아니까. 그쵸. 네, 2010년도에 처가가 벽산 3단지라서 네. 시흥 이동이어서 결혼한 다음부터 쭉 여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천구에 제일 오래 산 후보니까 뭐지? 더불어민주당이 누구죠? 지금 최기혁? 이목희 의원님이 아마 최기혁 최기혁 교수님. 최기혁 예. 교수님. 그 다음에 이목희. 네. 이제 그저 그 두 분이 이제 분이죠. 오래 사셨죠. 예. 그렇죠. 다음은 나머지 분들은 그렇죠. 네. 네, 10년은 알겠습니다.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나름 오래되어 보이는데 나는 얼마 안 됐어.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오랜 시간 당에서 지금 일하신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동 출마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네. 예. 네네. 그 어떤 취지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런 얘기 농담처럼 많이 하는데 정치를 할 때 정치를 사실은 포토라인 앞에서 포토라인 정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쇼잉이기도 하고 한 100년 전부터 에드워드 버네이지라는 그 프로이드의 조카 홍보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 때부터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 기술이 한 1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사실 정치권에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죠. 떡볶이라든지 오뎅샷이 바로 그런 건데 저도 사실 그런 거가 이제 옛날식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막상 또 저가 정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걸 했는데 언론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 하고 그래서 언론 보도가 조금이라도 더 나게 하려고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출마 선언을 많이 했고 안 한 사람들을 보니까 민주당 보좌진 협의 아까 말씀드린 민보협이라고 하는데 민보협 출신 그 후보자들을 좀 모아서 이 기자회견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의미 부여를 좀 한 게 뭐가 있냐 그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포토라인 정치이기 때문에 공천을 할 때 되면 외부 인사들을 데려와서 뭐 유명한 사람 데려오고 영입 인재 이런 거 영입 있죠. 인재 해가지고 여성 청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여성 청년 이걸 소비를 한다고 요새는 그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정치를 명망가 정치 아니 보여주기 정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100명이다. 지금은 169명인데 169명에서 탈당을 좀 했군요. 그러면 예를 들면 150명이다 그러면은 1,500명의 보좌진이 있거든요. 국회에 민주당 보좌진만. 그 당직자도 한 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시의원 민주당 출신 시의원 구의원들 하면은 경험을 쌓고 검증된 자원들이거든요. 민주당의 자원들. 근데 여기서 사람을 발탁하고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거 때 되면 외부에서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그런 보여주기식, 쇼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출마 선언문에도 있지만은 경험되고 검증된 사람들을 써서 피라미드의 조직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지 이게 건전한 조직이 되고 역동적인 조직이 되고 사실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을 계속 정치권에서 낙하산 보내니까 승진도 안 되고 나태하고 뭔가 적극적이지 않은 조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 있는 자원들, 자산들을 좀 활용하는 것이 정치 문화 좋고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보좌관 중에서 출마까지 가는 분은 많이 있어요? 그게 비율이 많이 적죠? 그래도 꽤 있다고 꽤 보죠. 있어요? 그 경력을 쌓아가지고 뭐 지역구 의원이 물려주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보좌관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거. 이정재 보좌관 아, 봤습니다. 최근에 봤어요. 보좌관 최근에. 세계에서는 네. 그 드라마를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그 드라마를 처음 봤는데 어. 국회의원회관이 많이 나옵니다. 어. 저도 유심히 봤어요. 저는 이제 사실 그거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정말 똑같이 거의 90%를 재현을 했어요. 의원회관의 구조라든지 창문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거를 거의 그대로 재현을 하기 노력을 많이 했고 보좌관이 사실은 거기서 보좌관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더라고요. 네. 그거 막 몰래 자료들 했다가 막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고 예. 아주 뒤통수 치고 이런 게 진짜로 이루어져요? 팩트예요. 나 이게 궁금하더라고. 글쎄 좀 그런 게 있다고는 들었으니까 그 이정재 배우가
딱이 맞는 장면도 있잖아요. 네. 의원 중에 진짜 19대 국회 때만 해도 딱이 때린 의원이 직접 보지 못했지만 보좌관에게? 소문이 있었어요. 막 그런 이상한 의원들이 있다고. 그럴 정도 그게 사실은 그 보좌관들이 고증을 정확하게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내러티브를 만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적이었고 보좌관들 아마 열심히 봤을 겁니다. 저게 진짜랑 얼마나 다른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좀 극적으로 이제 극적으로 만든 건 좀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사실은 내부자들 영화 봤을 때 개연성 있는 이야기들을 총 집합했구나. 리얼리티가 없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보니까 별장 성접대 사건부터 해서 네, 그렇죠. 그 영화 이상의 것들이 실제로 보는 거 보면 이 아티스트들이 정말 천재적인 영감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구나, 사회를 꿰뚫어보는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좌관도 우리가 봤을 땐 리얼리티가 없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을 겁니다. 네. 보셨어요, 보좌관? 봤습니다. 재밌었죠. 저는 거기서 딱 기억나는 게 보좌관에서 대사가 그게 있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멘트를 실제로 보좌관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젊은 청년인데 보좌관을 하는 청년한테 왜 이 길로 들어오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멘트가 거기에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처음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어떤 분이 소복을 입고 국회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근데 그 옆에서 공무원처럼 생긴 사람 여기 이게 있으니까 공무원 같은 사람이 막 가라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왠지 조금 저거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가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께서 부군이 일을 하다가 이 해상에 있는 원전인가 K 그 한전 밑에 있는 자회사의 자회사였어요. 거기서 프로펠러에 갈려갖고 죽은 거예요. 시체도 못 구했답니다. 근데 그거를 산재가 처리가 안 돼서 자회사의 자회사니까 산업부의 직원들이 이건 우리 일 아니다. 그리고 가라고 막 이런 찰나에 제가 본 거죠. 오시죠. 딱 그래서 의원실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일단 차 한 잔 드리고 우리 한명숙 의원께서는 이런 거 아주 싫어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러면서 괜히 경찰에 전화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건 물어보고 고용노동부 전화해서 이 산재가 이렇게 안 된다고 민원이 왔는데 호가호위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이라는 이런데 임원들 좀 봅시다. 그럼 바로 의원 보러 들어가요. 근데 그건 보좌관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움직이는 손도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약한 자를 위해서 그런 힘을 쓴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뭐 이권이라 이런 데 하면은 다 문제가 되겠죠. 보좌관들의 힘이 상당히 세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그거를 사실 표현한 거죠. 다시 한번 봐야겠다. 저는 그 약간 보좌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도 잘 모르니까 보좌관, 비서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국회의원의 그냥 수족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좋은 말로 딱가리. 네, 근데 보이지 않는 데서 국회의원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움직이더라고요. 거는 뭐 사실 이게 그 4급 가장 높은 게 4급이죠. 예, 4급 보좌관 둘, 5급 선임 비서관 둘, 6, 7, 8, 9급 비서관. 4, 5급에서 인턴하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주로 그렇죠. 6, 7, 8급은 이제 사실 실무적인 일들 실무를 많이 많이 하시고. 하고 그런 5급이 이제 정책을 많이 하고 4급부터 이제 언론 공보 그다음에 이제 저기 정책 그 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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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부분. 이런 거. 뒤통수 앞통수. 네. 근데 보좌관들이 사실 일을 거의 다 하고요. 국회의원은 거기서 보좌관들이 대부분 해준 걸 그대로 읽는 의원들도 많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시의원 같은 경우에 보좌관 0.5명 최근에 주고 그렇죠. 구의원도 0.5명 줬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생겼죠. 그걸 보좌관들을 그렇게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의원한테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9명이면 시의원 3명, 구의원 1명 정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시의원한테 보좌관 3명 주잖아요. 그럼 시의원이 바로 국회의원 밟고 갑니다.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보세요. 시의원도 혼자 다니면서도 시의원 보좌관은 또 그 시의회 소속으로 둬요. 수석처럼 못 부려요. 국회의원은 국회 사무처 소속이지만은 보좌관들을 정말 자기 그쵸. 속된 말로 따까리처럼 하고 어떤 옛날 19대 의원 중에는 자기는 비행기 타고 광주로 가고 자기 수행비서 원래 보좌관으로 못 두게 하거든요. 그게 불법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데
보좌관한테 개 데리고 오라고 시킨 개? 개요? 개 태우고 오라는 멍멍이? 그런 의원도 애완견? 있었습니다. 예.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갑질하는 의원도 상당히 아니, 많았어요. 그 사람이 그 따기 때린 사람이죠. 누구? 아니 그 사람은 따기 때렸다는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 보좌관 돈을 슈킹 아니라 그랬다는 위험. 밑에 보좌관에다 살인 밥만 잘 먹어도 네. 훌륭한 의원이야. 사실 그럼요. 솔직히 생각하면은 근데 그것도 살인 밥상도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제가 국회의원 네. 된다면은 시의원한테도 보좌관을 주고 네. 3명 네. 정책 보좌관이죠. 네. 부의원한테도 이렇게 아주 공평하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도를 저는 입법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청년은 아닙니다 이제. 근데 이제 안타깝네. 청년 여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인재 영입도 굉장히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그 당에 계속 있었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 게 사실은 빨간당이나 파란당이나 좀 많이 부족하지 그렇죠. 않았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청년들이나 여성들이나 그 한때 쓰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되고 그냥 버려지는 맞습니다. 뭐 이런 관행은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좀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치를 하기 안 좋은 조건입니다. 남자들은 퇴근하면은 가서 형님 아우하면서 계속 술 밤새 마시면서 친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 보면 딱 6시 되면 집에 가서 아이들 밥 챙겨주고 고양이 밥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살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정치인들 사실 섬세하고 정치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도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래서 이제 여성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거겠죠.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제 주장은 끝나서. 자, 이번에 그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 동기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5번, 6번 질문하고 네. 겹치는데요. 네. 쭉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회라든지 공직 일을 안 하다가 갔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켜본 바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상한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능력주의, 서열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걸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특히 민주당은 그러면서 자기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장관, 총리, 대통령 자기도 올라갈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식을 유학 보내갖고 서울대 보낼 생각해요. 그러면서 서열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이건 내로남불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위선 때문에 이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정치인이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 가까이서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만약에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나는 저런 저런 그 욕심, 나의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부리지 않아야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그래야지 그런 정치인들이 만든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메시지 같은 것들이 설득력이 있고 내로남불이 안 되니까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야지 국정 운영에 효율성이 생기고 국가가 발전한다. 이게 이제 제 책에 담은 내용이고 제가 그동안 한 결심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동안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입법을 해야겠다. 기득권 곳곳에 숨어있는 기득권 특권 누리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 100가지 정도를 적어놨어요. 메모장에 여기 메모장 해놓고 내가 국회의원 되면 이런 입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국회법에 보면 12조인가 지금 까먹었는데 12조인가 보면은 국회의원은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동산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한 영리 업무 가능하다 이렇게 열어주고 있어요. 건물주는 가능한 거예요? 건물주는 가능하고 땅 투기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땅 투기도? 땅 투기를 하면 이제 도덕적 지탄 받겠지만 백채를 가지고 임대업을 해도 돼요. 임대 사업은 되는 임대 사업 거네요. 하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숨겨놓은 기득권 특권 유지 법안이라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 개정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국회에 있으면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습니까? 개발 관한 정보. 그 땅 투기한 국회의원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특권을 유지해주는 법안을 그렇게 숨겨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김남국의 그 의원의 그렇죠. 그 코인, 네. 코인 네. 그런 것도 이제 금지해야 된다. 금지도 그렇게 보시는 아니 거죠? 금지가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행위죠. 왜냐하면 그 행위 중에 헌법에
국회의원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영리 추가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공익보다 영리를 추구하는 헌법 이념에도 국회의원에 그러네. 했지만은 거기다가 특히 그 코인은 예를 들면 증권 같은 거는 딱 신고를 한다든지 백지신탁이 제도화가 돼 있어요. 자기 재산을 공직을 하면서 재산을 증식하면 안 된다는 네. 그 제도가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 그 법의 사각지대였죠. 이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권영세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권영세 장관인가요? 코인 걸린 사람? 이거 허위사실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조심하게 한번 확인 좀 찾아볼게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코인을 했던 의원들은 전부 다 공직자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예 사각지대에 있는 걸 이용한 부분이고 맞습니다. 고정세 그렇죠. 통일부 장관. 그렇죠. 예. 논란. 네.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네. 정치를 하게 된다면은 항상 공을 51%, 사는 49% 미만으로 줄이는 그런 정치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 99% 사거든요. 그렇죠. 레토릭으로 국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재선을 위해서 뛰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남을 죽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청년 여성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밟아버려요. 나를 밟고 지나갈까 봐. 그런 정치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득권 특권 유지하고 이런 뭐랄까 자기 탐욕의 정치 이런 것들을 안 해보고 싶다. 이 생각으로 정치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정치를 하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재선하고 삼선하고 뭐 서울시장 되고 대통령 되고 이런 욕망 그런 욕망이 아니라 그런 욕망을 나쁘다고 보는 거 아닙니다. 그게 정치 권력 의지라고 포장되기도 하지만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의 민원 해결이라든지 국민들 대신해서 싸울 사람이니까 그런 강한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사익을 좀 버리는 그런 정치 내로남불하는 정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해야겠다 요 생각을 들었고 그게 이제 저의 정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이제 평가랑 그 해법에 대한 것도 사실은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금천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네. 금천구에 지금 뭐 난제가 많잖아요. 산적해 있는 평가를 어떻게 하시고 뭐 본인만의 해법 또 공약은 또 어떤 게 있으신지 네. 금천구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정치 철학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라면은 이것은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고민을 하고 그것이 이제 공약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금천구에 와서 산지는 40년, 50년 사신 분도 있지만은 제가 가산 FC 소속 회원인데요. 가산 FC 축구 가산 FC만 30년을 같이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그분들을 보면 느끼는 게 오래 산 만큼 금천구에 대한 이해도 깊고 애정도 깊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14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생각에는 그동안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여기 우리 시흥 여기가 이제 시흥동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여기 시흥 5동이죠. 네. 시흥 5동 같은 경우 시흥 2동, 5동 이거는 옛날에 보면은 특히 2동은 난민촌이었습니다. 그렇죠. 청계천에 네. 청계천에 수재민이 나오니까 그냥 여기다 천막 쳐놓고 강제 이주를 시켜버린 그런 거잖아요. 거죠.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완전 국가 폭력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굶고 추위에 떨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너무 폭력적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절에 그 화전민들 난민촌에 살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많이 발전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오늘도 시흥 이동 탑스빌 경로당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거기 있는 할머니들이 걸어서 그 언덕을 내려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하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탑스빌이나 6단지 앞에. 거기 탑스 6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국가유공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가장 기초적인 복지인 교통복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그 난민촌에서 얼마나 달라졌냐. 우리 민주당도 반성해야 됩니다. 국토균형 발전 맨날 얘기하지만은 서울하고 지방의 국토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내에도 이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중앙인 중구에 지하철역이 26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금천구에는 지하철역 3개 있지 않습니까? 가산 디지털 단지, 독산역, 금천구청 3개 있고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은 신독산역과 시흥사거리역 5개가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강북 도봉구도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교통 석수역까지 석수? 4개입니다. 4개입니다. 아, 네네네. 석수역이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직도 교통복지 문제라든지 그 정류장이 없는 이유도 알아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정차를 거기서 하면 경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정차를 하면은 다시 출발할 때 밀리고 위험하다고 하는 위험하죠. 거예요. 지금 탑스빌 쪽으로 올라가는 거 맞은 거죠? 탑습이 올라간 마을버스만 있는데 1번이 탑스빌 쪽에 앞에 쓰질 않고 네네. 바로 호합사 전까지 가서 5단지 앞에 서요. 그 네네네. 중간에 예. 되게 길잖아요. 네, 그렇죠, 내려올 그렇죠. 때는 그 건너편에 서요. 그래서 올라갈 땐 쓰지가 않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봤을 때 금천구는 아직도 서울에서 소외된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이고 국토 균형 발전에 아주 그런 헌법 철학에 위배되는 그런 지역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바로 민생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정치를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는 그런 지역위원회를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구의원들 시의원들 만나면은 막 악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손을 막 뺄라 그래요. 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손을 막 빼고 그래요?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요? 저 솔직히 가슴 아파서 제가 지금 오버를 했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국회의원 되면 그렇게 눈치 안 봐도 되는 지역위원회 만들겠습니다. 약간 건방지지만 오바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것들 봤을 때 너무 슬픕니다. 왜 우리 지역구 지역위원회 그 당정이라고 하지만 구청 그 다음에 지역위원장이 당정 협의를 하고 원팀이 돼서 똘똘 뭉쳐갖고 노력을 해도 이웃 행정구역 보면은 구로구 국회의원 2명, 관악구 2명, 안양시 3명, 시흥시 3명, 그 광명시 2명. 네.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금천구 국회 1명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원팀이 돼서 해도 뺏길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지금 후보가 7명 나왔다는 거 예비 후보가 나왔다는 게 그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금천구의 민주주의적인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무조건 지역위원장이 된다면 통합을 이루고 조금 더 고개 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사리사욕을 버려야겠죠. 재선 이런 거에 하고 나의 조직, 내 사람 이런 걸 챙기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싸움질하다가 경선에 승복하지 않고 탈당하고 그럼 또 전략공천이 오고 떨어지면 또 떠나버리고 전략공천의 악순환 이게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재선 안 하실 거예요? 당선되면? 그러니까 재선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큰일 났네. 재선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에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4년이란 시간과 네네네네. 그 조직과 예산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 그 다음에 평가를 받는 거를 해야지 재선을 위해서 그 예산을 쓰거나 그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 그 조직을 활용하거나 이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역위원회 공약으로 저는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 금천구 지역위원회 개편. 네, 요게 그쪽 무능 심판? 무능 심판이 어딜 얘기하는 거지? 윤정무를 얘기하는 거죠? 아닌가? 포괄적으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거죠? 무능 네. 심판.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다. 어쨌든 좋아.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네. 다 지금 힘들어하시니까.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금천구 정책 더 얘기하시겠나요? 일단 여기까지만.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악수를 나 어제 그 뉴스에 윤석열 그 대통령이 서천 갔다가 이제 가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쭉 해서 악수를 왜 꼭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어제 들으면서 왜 굳이 내리자마자 악수를 선언해보더라. 그래서 악수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장면은 그 샷은 너무나 인위적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니 저는 처음에 적응이 안 됐던 게. 네. 이게 젊은 사람들은 악수를 안 하잖아요, 솔직히. 네. 그냥 안녕하세요. 네, 이러면 그렇죠. 되는데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은 꼭 악수를 하세요. 코로나 때도. 네, 그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악수가 좋긴 한데 이게 워낙 많이 하시니까 악수가 어떤 정치적인 그 그렇죠. 역할을 하는 게 있는 거 꼭 그게 있어. 뭐냐 그 대통령이나 보면은 일단 그 보면 옆에 도열하고 있잖아요. 도열하면 지행하면서 악수를 그렇죠. 딱 하는 거. 굳이 그걸 왜 하냐고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뭔가 이게 힘을 합칠 때는 악수하면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 의원님 말씀대로 정치인들이 악수를 일부러 합니다. 그 악수의 기술이 있습니다.
딱 악수를 할 때 어. 손의 각도를 살짝 해가지고 잡으면서 꽉 잡고 이 손까지 갖다 붙여서 살짝 당기는 거. 땡겨서 아, 뭐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끌어진다. 이렇게 아, 열정적으로 아니 정치에 절실한 좋아하잖아요. 악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되게 조심해야 그럼 되는 게 끌려갑니다. 강송희 의원이 끌려갔잖아요. 악수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또 요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도 그런다고 하는데 여성한테는 먼저 악수를 제안을 안 하는 거 네. 아, 그게 이런 건데 네. 저도 선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머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 불쾌함을 안 느낄 것 네네. 같아서 어머님 같은 경우 악수를 좀 최대한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아직 좀 익숙하지 이게, 않습니다. 이게 힘들어요. 네, 예. 힘듭니다. 네. 이게 입문이에요. 정치의 입문. 요거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역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제 지금 최기상 국회의원 말고 6분이 오셨어요. 이목희 의원도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반 최기상 연대를 출범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선언문도 하시고 하셨는데 좀 그거 좀 이렇게 그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어떤 치료 참여하시게 된 건지 싶기도 하고 좀 간단하게 설명도 좀 줄 것 같아서. 네, 일단 전직 구의원들, 시의원들 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가 마음을 얻어야 하는 분들이 네. 만든 행사이고 네. 다 오신다고 하니까 음.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사진으로 나오는 거 자막까지 해서 사진 나온 거 보니까 네. 아 세다 그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지역위원회 아까 그 아픈 현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모임이 사실은 불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슬픈 자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원만하게 누구한테 나쁜 소리 안 하고 싫은 소리 안 하고 남한테 사실은 고맙다는 소리 들으면 살자 이게 이제 좌우명이거든요. 네.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아니 승진을 했을 때 이런 거보다 진짜 행복했던 순간은 누군가 나한테 고맙단 말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선거에 나오다 보니까 독해지고 욕심도 나고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 해코지 하는 사람들 믿고 막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사실 과거에도 보면은 저도 뭐 정말 해코지 제 밥줄 끊으려는 사람들도 많았고 해코지하고 음해하고 그랬던 사람 청와대에도 바로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저를 해코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밥줄 끊긴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진짜 미워하지 한 달간 기도를 했어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달 정도 돼서 미워하지 않게 그때 2017년도에 청와대 재수해서 들어갔고요. 저는 미끄러졌을 때 그 저를 배척한 사람이 미워가지고 한 달간 기도를 했는데 한 달 되니까 안 미워져서 하나님 이제 안 밉네요. 이제 그분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딱 했더니 바로 다음날 추미애 대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라고.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정말 나를 해코지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잘 되라고 기도를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행사에 가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행사 갔다 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예. 누굴 위하지 말라고요? 너무 네. 솔직하게 막 얘기를 하시네. 근데 뭐 네네네. 지금 모양새가 좀 약간 저기 하긴 합니다. 같은 지금 민주당 내분이 그렇죠. 커지는 상황이어서 네. 일단 뭐 지금 경선 상황이라서 뭐 네. 좀 이해될 수 있겠지만 좀 외부에서 보기에는 집안 싸움이거든요. 네. 집안 싸움은 이렇게 표나게 되게 상당히 감정적 싸움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좀 어떻게 지금 내부적으로 할 건지 좀 제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네. 사실 평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말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네. 김건희 여사는 정말 미워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평론할 때 원칙도 누굴 미워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조롱하지 말고 평론해야겠다. 이렇게 좀 원칙을 잡고 하는데 선거를 하면서도 그 원칙을 좀 지키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하되 감정적으로 네네. 하는 그렇죠. 거는 맞아. 지금 아니었어요. 조롱하지 이건 말자. 예. 감정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사람이니까 참 어렵네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이제 거의 40분 거의 다 돼가네요. 네. 38분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금천구민 여러분. 20년 금천사랑 금천의 사위 조승현입니다. 느끼한가? 금천의 사위 네. 오랜만에 들어보자. 괜찮다. 금천의 사위. 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은 금천구 주민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온 몸을 다 바쳐서 일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꼭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천의 사위. 금천의 네, 사위. 네. 그러니까 오늘 헤드라인 보면 두 가지 나왔어요. 아까 금천의 사위랑 뭐였지? 그 책이 있었는데 까먹었다. 금천의 사위 확 네. 꽂히는데요. 아까 네. 처음에 할 때 이게 꽂힌 게 있었는데. 하여튼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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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도 우리- 이제 인사해요. 네, 네, 인사할까요?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 지방자치 민주주의가 심화되면 지방자치가 갈수록 더 활성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 지역 언론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이성호 대표님에게 네. 아주 감사의 말씀을 아이고, 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요? 그 오늘 그 제목을 네. 바람의 신 조수연으로 할 거죠. 아니 금천의 사위 조수연 할 거예요. 뭘로 해드릴까요? 바람신이고 바람신? 바람신인데 네. 금천의 사이로 해주시 금천의 사위. 바람신? 20년 금천 사랑 바람의 신인가요? 바람신. 바람신입니다. 바람의 신이면 바람난 거잖아. 금천의 사위로 해요. 그지.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